한국어의 좋아가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고 좋다라는 뜻도 있어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중국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모국어가 외국어 공부를 방해합니다. 모국어가 중국어를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어려워해요. 쌤송의 중국어 문법, 형용사 수로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지현입니다. 자, 이 시간은요, 중국어의 형용사 수로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시작하기 앞서서 이 문법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개념을 잡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문법 용어를 배울 때 중국어의 생소한 문법 용어를 이해하기 전에 한국어에서 한국어 예문을 가지고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좋다, 좋아하다 두 개의 낱말 적어 놓았는데요. 좋다와 좋아하다 어떤 차이가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좋다랑 좋아하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갸우뚱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뜻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좋다랑 좋아하다가 뭐가 다른지 설명할 수 있나요? 뭔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좀 이렇게 난감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국어라는 게 그래요. 알면서도 설명 못하고요. 설명 못하지만 사용할 줄 아는 언어가 모국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중국어를 배우고 정확하게 문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걸 조금 연습해 나갑시다. 자, 좋다랑 좋아하다. 일단 사전을 통해서 의미를 한번 찾아봅시다. 좋다를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아하다를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이나 사물 따위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다. 지금 여기 보면은 만족할 만하다, 좋은 느낌을 가지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르지? 이렇게 해석을 봐도 뭐가 다른지 감을 잡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좋다와 좋아하다는 분명히 다른 낱말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알면은 문법이 쉬워지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데 그 차이를 모르면은 어렵게 힘들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간단한 내용이지만 쉽게 구별하고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좋다와 좋아하다를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좋다 하면은 이런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와, 좋아요. 와, 정말 좋습니다. 좋다라고 할 때는 좋다. 좋아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이런 거 이렇게 하트를 할까요? 이런 거? 예, 좋아하다. 좋아하다. 예. 구별이 되세요? 좋다와 좋아하다. 그림으로 하긴 좀 어렵나요? 자, 좋다라고 하면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이 정도 단어는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됐는데요. 그죠? 좋다 하면은 good, good, good. 굿입니다. 중국어로 하면은 好, 好, 좋아요, 좋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좋아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I like you. like 하면은 좋아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중국어로 하면은 喜欢이 되겠죠. 굿하고 like를 보니까 구별이 되죠, 조금. 근데 아직도 구별이 안 돼요. 뭐가 다른지. 좋다는 굿이고 좋아하다는 like입니다. 중국어로는 好, 喜欢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좋다와 좋아하다가 아직도 개념을 잘 잡지 못하고 뭐가 다른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우리 한국어의 이런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좋아 라는 문장이 있고요. 나는 네가 정말 좋아. 그죠? 이거 정말 좋아 하는 문장도 좋아라고 쓸 수 있고요. 나는 네가 정말 좋아 라고 할 때도 좋아라고 쓸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좋아를 중국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낱말을 써야 돼요? 우리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이거 정말 좋아 라고 할 때는 这个真好, 这个真好 하면 돼요. 네가 정말 좋아할 때는 我真的喜欢你 하면 됩니다. 我真的喜欢你. 해석 적어 드릴게요. 이거 정말 좋아 하면은 这个真好. 와, 난 네가 정말 좋아 하면은 我真的喜欢你. 하나는 好고 하나는 喜欢이에요. 좋아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서는요 좋다라는 말도 정말 좋아 할 수 있고요
좋아해 라는 말도 난 너 정말 좋아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어의 좋아가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고 좋다라는 뜻도 있어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중국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모국어가 외국어 공부를 방해합니다. 모국어가 중국어를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모국어로 한국어로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한국어랑 중국어랑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조 언어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대조 언어학이라고 하면은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대조하여 그들 사이의 차이점, 공통점 등을 연구하는 이 학문이 대조 언어학입니다. 한국어랑 중국어를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뭐가 다른지, 어떤 부분이 같은지, 한국어랑 영어랑 대조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게 아니고 대조하는 거예요. 자, 대조 언어학은 한국어랑 영어, 한국어랑 중국어, 중국어랑 영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언어를 대조해 가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비교가 아니에요. 자, 비교나 대조나 비슷한 말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비슷한 말은 맞습니다. 근데요, 언어학에서는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대조 언어학이 있고 비교 언어학이 있습니다. 비교 언어학은요, 역사 언어학이라 그래요. 같은 기원을 가진 언어들의 관계와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어나는 언어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시 조어로부터 할아버지 언어로부터 아버지 언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언어가 이렇게 분화돼 나가잖아요. 그렇게 분화돼 나가는 과정에서 그 같은 어족에 속한 언어들끼리 비교해서 변화 과정,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연구하는 게 비교 언어학입니다. 그래서 비교 언어학은요, 역사 언어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 비교 언어학이라고 합니다. 역사와 비교는 완전히 다른 말이지만 언어학에서는 비교 언어학과 역사 언어학은 같은 뜻입니다. 자, 같은 어족에 속하는 인도, 유럽 어족끼리는 비교가 가능해요.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만주어, 그 다음에 위구르어, 터키, 튀르키예어 이런 애들은 같이 비교가 가능합니다. 중국어에 속한 중국 티베트 어족에 속하는 티베트어라든지 중국어끼리는 비교가 가능해요. 근데 영어랑 한국어는 서로 다른 어족이에요. 영어랑 한국어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대조만 가능합니다. 언어학에서는 비교와 대조를 구분한다. 알아둡시다. 대조 언어학은요, 목표가 외국어 교육을 위한 게 대조 언어학이에요. 한국어랑 중국어, 한국어랑 영어 서로 다른 어족의 언어끼리 다른 점, 공통점 이런 거를 대조해 가면서 연구하는 학문이 대조 언어학으로 그 목표는 외국어 교육이고요. 비교 언어학, 역사 언어학은요, 언어의 역사를 알기 위한 연구 학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어디서부터 분화돼서 나와서 지금 한국어가 된 건가? 거슬러 올라가면서 역사를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비교 언어학이고, 몽고어나 튀르키예어나 아니면 만주어나 이런 같은 이 알타이어계 이 언어끼리 비교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비교 언어학이라고 합니다. 됐죠? 우리는 지금 대조 언어학의 방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대조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좋다와 좋아하다로 올게요. 좋다와 좋아하다 분명히 다른 낱말입니다. 뭐가 다른지 좀 명쾌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좋다는 형용사고요. 좋아하다는 동사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냥 좋다가 이런 뜻이고 좋아하다가 이런 뜻인데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좋다는 형용사고 좋아하다는 동사다 라고 하니까 이제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근데 형용사가 뭐지? 동사랑 형용사는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요, 형용사라는 말, 동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형용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동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분이 많아요. 외국어 공부가 힘든 이유가 뭐냐? 어려운 문법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문법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법 용어를 이해하지 않고 공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법 중심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몰라도 말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냥 듣고 따라하면서 그대로 연습을 하면 말을 배울 수 있는데,
어렵게 문법을 가르칩니다. 문법을 몰라도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문법 중심의 교육을 하면서 그 문법 용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사다, 형용사다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 문법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동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형용사 뭐죠? 형용사가 뭐예요? 라고 학생들에게 질문하면은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대답은 아닌데요. 이거는 형용사의 기능입니다. 형용사가 무엇인지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맞고요.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 맞아요. 하지만 형용사가 무엇인지는 지금 아직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사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 상태 등을 나타내는 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 상태. 굉장히 많잖아요. 둥둥 떠다니는 형용사들 되게 많아요. 요즘 조명이 굉장히 밝게 되어 있는데요. 밝다 하면은 형용사입니다. 그죠? 밝다. 제 옷이 지금 흰색인데 희다. 이게 또 형용사입니다. 예쁘다. 형용사입니다. 모양이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줘요. 이런 겁니다. 크다, 작다, 높다, 낮다, 밝다, 어둡다, 덥다, 춥다, 빠르다, 느리다, 많다, 적다, 희다, 검다, 빨갛다, 파랗다. 이런 애들이 다 형용사입니다.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딱딱하다, 검다, 예쁘다, 그죠? 네. 많은 형용사가 있는데요. 사례와 함께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줍시다.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나 형태 등을 나타내는 말이 형용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형용사를 가지고 중국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형용사를 수로로 사용해서 형용사 수로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다라는 말이 형용사예요. 좋다. 날씨 좋다라는 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날씨는 天气, 좋다는 好. 그래서 날씨 좋다라고 하면은 天气好 하면 돼요. 天气好. 근데요, 형용사 수로문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국어에서요, 好와 같이 이런 형용사가 수로로 쓰일 때는요, 天气好라고 수로가 단독으로 혼자 나오지 않고 天气很好 하는 식으로 很과 같은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거 하나 알아둡시다. 天气很好. 很자 안 쓰고 다른 부사 써도 괜찮아요. 天气真好 해도 괜찮아요. 날씨가 좋다라고 할 때 天气真好 해도 괜찮습니다. 好라고 한 글자만 쓰지 않고 很好, 真好와 같이 정말 좋아요, 매우 좋아요와 같이 부사를 써준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형용사가 수로로 쓰이는 문장을 형용사 수로문이라고 합니다. 형용사 수로문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지금? 수로 자리에 형용사가 단독으로 혼자만 오지 않고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天气好 라고 해도 알아듣고 틀렸다고는 안 해요. 근데 天气好 보다는 天气很好, 天气真好 하는 식으로 부사를 붙여주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사요? 예, 부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서술어 앞에서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애들이에요. 동사나 형용사 또는 부사를 좀 더 자세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사가 뭔지 몰라서 또 이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그런 학생들이 또 있는데요. 자, 부사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이런 겁니다. 날씨가 매우 좋아요. 天气很好. 날씨가 정말 좋아요. 天气真好. 날씨가 대단히 좋아요. 天气非常好. 날씨가 안 좋아요. 天气不好. 좋다라고 하는 好자 앞에 붙어서 정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안 좋아요 같이 붙는 낱말들, 이런 애들을 부사라고 합니다. 예, 부사 어렵지 않습니다. 두사 2개, 3개 연달아 나오기도 하고, 예, 말을 좀 더 다채롭게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부사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일단 형용사 수로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부사는 또 나중에 몰아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 정도는 외워둘 수 있죠? 天气很好,天气真好,天气非常好,天气不好. 뿌와 같은 거는 이제 부정부사라고 얘기를 하죠. 예, 뿌자도 수로 앞에서 수로를 부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용사 수로문 몇 가지 더 해볼게요. 나 바빠요 라는 말 해봅시다. 나라고 할 때, 我, 바쁘다는 忙 그래요. 나 바빠 하면은 我忙 하면 될까요? 예, 我忙. 또 알아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조금 전에 형용사 수로문의 특징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형용사가 단독으로 수로 자리에 오지 않고 부사가 붙는다고 했어요. 가장 흔한 부사로, 가장 많이 쓰는 글자로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我忙이라고 하지 않고 我很忙, 我很忙이라고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몇 개만 더 연습해 볼게요. 그 사람의 동생 예뻐요. 걔 여동생 되게 예뻐. 이런 얘기 할 때요. 그녀의 여동생은 예쁩니다. 어떻게 할까요? 她妹妹漂亮 하면 돼요. 알아는 들어요. 하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한다면은 她妹妹很漂亮. 매우 예쁘지 않은 경우도 습관적으로 이 한자를 붙여준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她妹妹很漂亮 하면 돼요. 이거 비싸요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라고 할 때는 这个라고 합니다. 비싸다는 贵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비싸요 할 때는 这个贵 하면 됩니다. 这个贵. 근데 요거보다는 어떤 게 더 좋아요? 这个很贵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这个贵라는 말은 그럼 쓰이는 일이 없을까요? 这个贵라고 하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예요. 이거 비싸고요. 저건 안 비싸요. 这个贵那个不贵. 이런 경우는 한자 안 붙여요. 두 개의 절이 같이 나와서 서로 대비되는 경우에는요. 한자를 안 붙여도 됩니다. 这个贵那个不贵. 이런 식으로 한자를 안 붙이는 형용사 수로문도 있습니다. 됐죠? 자, 형용사 수로문은 형용사가 수로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형용사는 뭐예요? 모양이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바쁘다, 바쁘다. 이것도 형용사입니다. 나 오늘 바빠. 라는 말 중국어로 만들어 봅시다. 今天我忙 하면 돼요? 아니에요. 형용사 수로문은 한과 같은 부사에 넣어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今天我很忙 이라고 하면 돼요. 야, 今天我很忙. 나 오늘 되게 바빠.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이라는 말을 어제로 바꿔서 어제 나 바빴어 라는 말을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는 뭐뭐 했다라고 할 때 습관적으로 러를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다라고 하면 라이, 왔다라고 하면 라이라, 먹는다, 吃, 먹었다면 吃了 라고 하니까 뭐뭐 했다, 뭐뭐 했어 라고 하면은 러를 습관적으로 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昨天我很忙了 라고 문장을 만드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 틀린 문장입니다. 昨天我很忙了 하면 안 되고요. 昨天我很忙 하면 됩니다. 중국어에서는요, 시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 해가지고 시제를 굉장히 따집니다. 근데 중국어에서는요, 바쁘다도 망, 바빴다도 망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저께 나 바빴어 라는 식으로 어제와 같이 과거를 나타내주는 이런 이 시간 부사, 어떤 시간을 사용해 가지고 과거를 나타내 준다라는 얘기예요. 뭐 다른 거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외워둡시다. 어제 나 바빴어 라고 하면은 昨天我很忙 하면 됩니다. 자, 그녀는 예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她漂亮 합니다. 와, 근데 여기서도 她漂亮 하는 것보다는 她很漂亮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낱말을 하나 더 추가해서 그녀는요 예전에 되게 예뻤어요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전에 예뻤다. 러를 붙이면 돼요? 아니에요. 漂亮了 하는 게 아니라 以前她很漂亮. 예전에 걔 되게 예뻤다. 되게 예뻤어. 이런 뜻이 됩니다. 어저께, 昨天, 그 다음에 예전에, 以前과 같은 이런 낱말을 이용해서 지나간 사실에 대한 서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중국어는 시제가 없습니다. 시제에 대해서는 따로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시제가 없으니까 시제로 설명드릴 수는 없겠네요. 아무튼 러자의 용법이라든지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 완료를 나타내는 문장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추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天气冷 하면 돼요?
天气很冷 이라는 식으로 한자를 넣어줍니다. 어제 날씨 추웠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昨天天气冷了 하면 돼요? 아니에요. 이거 틀린 문장입니다. 昨天天气很冷 그냥 天气很冷 이거 네 글자만 얘기하면은 天气很冷 날씨 추워요 라는 얘기고요. 그 앞에 昨天이란 말이 붙어서 昨天天气很冷 하면은 어제 날씨 추웠어 라는 뜻이 돼요. 작년 겨울은 추웠어요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去年冬天很冷 하면 돼요. 맨 그때 러자 붙일 필요 없어요. 去年冬天很冷 하면 됩니다. 很冷了 라는 말 있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冷了 라는 말이 있습니다. 天冷了 하면 무슨 뜻이에요? 天冷了 하면은 날이 추워졌다 라는 뜻이에요. 了는 완료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天冷了 하면은 날이 추워졌다 라는 뜻이에요. 날씨가 더워졌어요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天气热了 하면 됩니다. 발음 껴보고 읽어봅시다. 天气热了天气热了 하면은 날이 더워졌다 라는 뜻이에요. 날이 어두워졌어요. 해가 졌어요. 라는 말 어떻게 해요? 天黑了 天黑了 라고 하면 돼요. 지금 한번 보세요. 어둡다, 해도 형용사예요. 형용사 수로문에서 형용사가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헌자를 안 썼네요. 네, 안 써도 괜찮아요. 이 경우는 러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天黑了 날이 어두워졌다 라는 식으로 天黑라고 한 글자로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러가 붙어줘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형용사 수로문에서 형용사가 단독으로 수로를 쓰이지 않고 부사를 붙여주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어기조사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뭐라고 하죠? 天亮了天亮了 날이 샜어요. 해가 떴어요 라는 얘기로 天亮了 라고 합니다. 이때 러도 역시 변화의 어감을 나타내 줍니다. 날이 좀 차가워졌어요. 추워졌다라는 얘기예요. 天凉了天凉了 량 하면 시원하다, 선선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天亮了 제 사성으로 읽으면 날이 밝았다. 天凉了 하면 날이 차가워졌다, 추워졌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러를 붙여서 변화의 어감을 나타내 줍니다. 나 배고파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배가 고프다 할 때 나 배고파 我饿了 라고 합니다. 절대로 我饿 라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어색해요. 我饿 라고 하지 않고 我饿了 러자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我饿了 근데요, 나 배고파 라고 할 때 我饿了 라고 하지 않고 형용사 앞에 부사를 넣어줄 수 있어요. 我好饿我好饿 나 배 되게 고파 라는 식으로 이때 好자는요 좋다라는 뜻이 아니고 매우 어지간히 라는 뜻이에요. 나 되게 배가 고파, 많이 배가 고파 我好饿 라고 합니다. 나 피곤해. 뭐라고 합니까? 我累了我累了 피곤해졌다 라는 뜻이에요. 我饿了 하면 배가 고파졌다. 먹은 거 다 소화되고 이제 배가 고파졌다 라는 뜻이고요. 我累了 하면은 에너지 다 쓰고 이제 피곤해졌다 라는 뜻으로 러는 변화의 어감을 나타냅니다. 나 피곤해요. 我累了我累了 또는 나 피곤해를 다른 말로 하면은 我好累我好累 好자를 써서 부사를 써서 我很累 해도 괜찮아요. 我很累我好累我非常累 라는 식으로 부사를 써주든지 아니면은 我累了처럼 변화의 어감을 나타내주는 어기조사 러를 써서 형용사 수로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나 졸려요. 뭐라고 하죠? 我困了我困了 또는 我好困我好困 하는 식으로 형용사 수로문을 만들어줍니다. 好자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好 하면 일단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 형용사는 이 문장에서요 두 가지 쓰임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날씨라고 하면은 好天气라고 하면 돼요. 날씨가 좋다라고 하면은 天气好天气很好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순이 달라지면서 好天气 하면 좋은 날씨가 되고 날씨가 좋다라고 하면은 天气好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좋다라고 하는 이 글자가 좋은으로도 쓰이고 좋다라고도 쓰여요. 이 두 개는 뭐가 다른 거죠? 형용사의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문법 배울 때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정적 용법. 이게 뭐지? 또 갸우뚱하게 만드는데요. 이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은 다음 동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好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好天气 좋은 날씨, 天气很好 서술적으로 쓰이는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우리 오늘 형용사 수로문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요. 형용사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용사가 뭐죠? 사전을 찾으면 어떻게 나와 있죠?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나 성질을 나타냅니다. 피곤하다, 배고프다, 예쁘다, 크다, 작다,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이 다 형용사다라고 알아두세요. 자, 형용사 수로문은 어떤 특징이 있죠? 수로 자리에는 형용사가 단독으로 오지 않고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我很累, 我好累라는 식으로 很, 好 이런 얘기들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또는 我累了, 我饿了라는 식으로 문장 끝에 러와 같이 변화의 어감을 나타내주는 어기조사 같은 것들이 붙을 수도 있다라고 알아둡시다. 자, 형용사 수로문 몇 가지 외워두세요. 天气很好, 我累了, 这个很贵 이런 것들이 형용사 수로문이다. 형용사가 수로 자리에 와서 수로 역할을 하는 것이 형용사 수로문이다 라고 하면서 예문을 같이 알아둡시다. 수로가 뭔지 이것도 또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형용사랑 형용사 수로문이 뭔지 예문까지 같이 외울 수 있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我们再会。